대귤부탁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잠을 자는데 빗소리가 자꾸 나는데 그 빗소리가 우리 애들이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는 소리인 줄 알고 뭔가 토드락토드락 소리가 나니까 그때 빗소리였어. 분명히 제가 주초에 이 일기예보를 봤을 때 비 소식이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비가 왔어. 사실은 이쪽 거리대 애들은 너무나 자주 비를 맞았기 때문에 비가 오는 게 진짜 마땅치 않고, 이쪽 거리대 애들은 분갈이를 해가지고 지금 관수텀이 아닌데 비가 와서 정말 마땅치 않고, 야, 일기예보를 아침 저녁으로 봐야 되는데, 어찌됐든 제가 뿌리가 하나도 없이 분갈이한 애들은 없고 살짝 뿌리가 다 있는 애들이 지금 분갈이를 했기 때문에, 아닌데 얘는 거의 뿌리가 없는데 이거 어떡하냐. 얘는 내가 뿌리 많이 자른 것 같은데. 이 살구꽃 라자가, 얘는 지금 분갈이 안 한 거죠? 녀석들. 아이고, 사박도 분갈이 하고 나서는 보름 동안 이따가 물을 주고 다시 보름 있다 관수를 하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완전히 지금 물 타이밍을 완전히 지금 지금 놓쳤어요. 잘못된 거죠. 놓친 게 아니라 완전 지금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 뿌리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영양제에 관한 거, 이런 부분들에 관한 영상을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어떤 이야기를 전해드려야 되는지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다육 생활을 하는 5년 동안 저는 다육이에 관해서만 제가 자꾸 뭔가 찾아보고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보가 너무 없었어요. 진짜 전문적인 정보는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가 내주는 그런 정보인데, 그것도 이제 재배하시는, 그러니까 모든 정보는 근데 기본적으로 재배농가, 재배하시는 분들 위주로 정보가 나와요. 뭐 우리 같은 이런 취미인들을 위한 그런 정보는 나오지 않거든요. 이제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좀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작물 전체에 관한 어떤 그런 토양이라던가 아니면 영양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보지 않을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살펴보면서 우리 다육식물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좀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제일 많이 주목하고 있는 다육식물 그 영양제 중에서 제가 칼슘제를 되게 많이 지금 보고 있거든요. 계속 막 영상도 찾아보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 1타 올킬이라던가 이런 거 소개해드린 그 회사에서 지금 이 칼슘킹이라고 하는 제품이 나왔다고 지금 저한테 지금 요거 요런 제품이 있어요 라고 지금 이게 9월 10일 날 제주된 거죠. 특수 킬레이트 칼슘 미량 요소, 그 다음에 저장성 당도 향상이라고 표현이 돼 있잖아요. 이게 다육식물한테만 맞춰서 나온 게 아니라 모든 식물에게 필요한 어떤 그런 칼슘에 관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나온 거예요. 요거는 연면 12용으로 나왔고, 그림은 다육이네. 연면 12용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는 기타 작물에 들어가면 될 것 같죠. 기타 작물에서 20에서 40 똑같네. 이거 한 게 전 생육기에.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칼슘이 하는 역할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알면, 우리가 다육식물에게 영양제를 줘야 된다면 어떤 걸 주면 될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칼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제 그 매니아님들이나 농장 사장님들도 칼슘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칼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제가 잠깐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이 칼슘이 이제 우리 식물에게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계속 찾아봤어요. 어떤 영상을 찾아보냐면 농사 짓는 분들이 올리는 영상, 그다음에 전문가들 뭐 비료회사에서 올리는 영상, 그다음에 이제 농부들을 교육하는 영상들에서 계속 찾아봤는데, 이 칼슘은 세포 분열과 이제 세포를 형성하는 그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초중기에 칼슘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세포 간 결합도 지원하고 세포벽의 구성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건 농사 짓는 분들한테는 착과에 필요한 꽃가루 형성을 할 때 이 칼슘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화 시기에 이제 이게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가뭄 저항성을 증가시킨대요. 가뭄 저항성. 그거 왠지 우리 다육식물한테 좀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스트레스 저항에 대한 저항성도, 이게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도 키워준대요. 그다음에 뿌리 생육을 증가를 시켜주는 지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칼슘은 전기, 그러니까 얘네들이 유목이 조그만 있을 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계속 이게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영양제 봄 가을로만 주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혹시? 우리는 봄 가을로만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칼슘이 흡수율이 매우 낮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얘네들이 이동성이 낮기 때문에 이 칼슘은 그냥 수시로 때때로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 그 계란 껍데기를 흙에 섞어서 쓰잖아요. 저는 그 계란 껍데기를 흙에서 섞어서 쓰는 게 이 칼슘을 제공하는 어떤 그런 역할 중에 하나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우리가 석회라고 부르잖아요. 칼슘을 보통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은 이 석회가 하는 역할은 토양의 pH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 뿐이지 물에 녹지 않는 석회는 뿌리로 절대로 흡수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란 껍데기를 갈아서 썼다라고 하면 그거는 내 토양에 대한 내가 쓰는 흙에 대한 어떤 산송도를 좀 조절하기 위해서 그것을 쓴다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가 화분을요 오랫동안 쓰지 않고 뭐 1, 2년 안에 분갈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pH를 조절할 정도의 그런 역할이라던가 이런 거는 좀 덜하지 않나 싶어요. 혹시라도 보통 상토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pH 농도가 잘 안 맞을 것 같다고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는 이 코코피트가 들어간 상토 같은 경우에는 계란 껍데기를 같이 걸어서 갈아 갖고 넣어주면 뭐 그게 이제 pH 조절에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전문가들은 얘기해요. 칼슘은 물에 녹지 않으면 절대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슨 뭐 이렇게 칼슘제도 이게 농약에 취급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이제 요거는 이제 영양제로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농약으로 취급되는 그런 영양제에서는 어떤 칼슘을 써야 되냐면 초산 칼슘을 반드시 쓰라고 해요. 난각 칼슘. 그러니까 제가 만들었던 계란 껍데기 난각 칼슘 있잖아요. 현미로 녹이는 현미식초예요, 여러분들. 사과식초 아니더라고요. 다 현미식초라고 얘기해요. 현미식초로 녹이는 그런 칼슘제, 난각 칼슘제를 이렇게 시비를 해주는 거는 어디에서? 유기농법에서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지금 칼슘제가 가장 많이 들어가야 될 때는 애들이 어릴 때 유묘시기에 애들을 잘 키워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키워내기도 하지만은 세포벽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애들을 우리는 뭐해서 병충해로부터 저항성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칼슘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면 칼슘제는 이 영양제는 그냥 내가 생각이 난다고 해서 봄 가을로 무슨 어른들 보약 먹이듯이 한 번 그렇게 먹이고 끝날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요런 그 칼슘제 다른 영양제 말고 칼슘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요거를 또 이제 수시때때로 진짜 다육이를 키운다면 봄부터 관수에서도 주고 그다음 봄부터 언제까지 이제 겨울에는 연면 시비를 살짝 해주면 좋겠지만 이게 이제 보통은 어디에서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는 이거를 이렇게 시비를 해주면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맹물 주지 말고 칼슘제를 수시로 줘서 이 다육들이 이 칼슘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여러분들 이게 과잉장애가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칼슘이 흡수율이 그렇게 좋지 않대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얘네들이 진짜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한번 요런 걸 사면 이제 많이 이제 쓸 수 있으니까 우리가 키우고 있는 식물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근데 이제 요게 양분 흡수율을 최대 30%를 향상을 했다고 하니까 요 칼슘 킹이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언제 쓰냐 이제 요거는 이제 농사 짓는 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잎이나 줄기 끝이 갈라질 때, 과일 내부가 부패할 때, 잎이 황색으로 변하고 떨어질 때, 뿌리가 약하거나 병해충 저항력이 떨어질 때라고 표현을 하지만 우리는 세포벽 사이를 단단하게 칼슘이 메꿔주면서 병충해가 들어와도 병충해 이동을 막으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얘네들을 무름병이라던가 썩은 병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걸 꼭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세포 구조 유지로 건강하게 해준대요. 칼슘은 세포벽의 주요 성분이래요. 그래서 세포 구조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식물이 강해지고 건강해진대요. 그다음에 과일과 채소 품질 개선해주고 병충해에 대한 저항성을 향상시켜주는데 뿌리가 건강해지고 면역력이 좋아져서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진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이 칼슘제의 영양 좀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은 무슨 초산칼슘, 그다음 염화칼슘, 뭔지 막 이런 붕산칼슘 이런 거 이제 이런 칼슘의 종류들이 막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킬레이트화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킬레이트 미량 요소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이 요즘에는 킬레이트 미량 요소랑 또 이제 가장 이제 최고급 그 칼슘제 중에 하나의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 킬레이트화 시켜가지고 이제 칼슘을 세포 내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슘제 단독으로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킬레이트화 구조에다가 칼슘제를 들러붙게 만들어가지고 얘네가 어떤 복합체로 이렇게 쏙 흡수를 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식물에게 필요한 미량 요소들은 뿌리가 흡수하기가 어렵대요. 미량 요소들, 이제 이런 미네랄 이런 것들이. 그래서 킬레이트제의 아미노산으로 킬레이트 요소들을 감싸서 식물 체내의 흡수가 수만 배 진짜 더 빠르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아미노산은 양분의 이동 후 활성 물질이나 양분으로 또 별도로 또 이용이 되기 때문에 좋은 킬레이트 물질이래요. 칼슘킹은 아미노산, 킬레이트, 미량 요소가 함유되어 있어서 칼슘뿐만 아니라 식물의 종합 비타민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다른 비료에 없는 칼슘 성분을 꼭 따로 뿌려줘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육식물 키우시는 분들도요, 다른 건 몰라도 칼슘제는 좀 뿌려주셨으면 좋겠고, 요 칼슘킹은요, 여러분들 네이버 그 스토어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화로도 주문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거 가격대 좀 알려드릴게요. 가격대가 저는 그래서 이 칼슘에 대해서는 많은 그 영상들을 제가 막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칼슘은 내가 진짜 부지런히 뿌려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칼슘제 찾고 계시다면 연면 시비가 연면 시비를 하라고 지금 얘기가 되어 있어요. 연면 시비는 여러분들 그냥 스프레이에다 넣어가지고 얘를 이제 시비를 해주면 되는데. 칼슘제가 연면 시비를 했을 때에 이제 얘네들이 효과가 뿌리로 들어갔을 때보다 덜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연면 시비에서 기작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얘를 딱 뿌리면 일단 여기에 도포가 되면서 이 위나 아래 기공으로도 들어가고 이 좋은 칼슘제들은 요 표면으로도 다 이렇게 흡수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흡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기공으로 이제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기공이 열려 있으니까. 그러면서 세포 그 사이와 세포 사이에 있는 세포벽 사이를 칼슘제들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다 막아준다고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칼슘은 이동이 진짜 느려서 뿌리에서 빨아 들어 올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긴 하지만 얘가 빨아 올려가지고 요 끝까지 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왜냐면 얘가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딱 거기에 멈추면 이 양분들이 얘가 여기 있다가도 이쪽으로 옮겨가고 뭐 그런 양분들도 있나 봐요. 그런데 칼슘제는 한 번 올라가서 여기 한번 딱 고착이 되면 거기에서 다른 데로 이동을 안 한대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 잎에만 칼슘 성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쪽에 그래서 팁번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이파리 끝이 타는 현상들은 칼슘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인데 칼슘의 이동성이 낮기 때문에도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그래서 전 생육기에 계속해서 흙에다 칼슘을 제공을 해주면서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응급처치 정도 이제 그 정도 개념으로 해가지고 팁번 현상들 또 이제 과일에 이제 이렇게 도포를 시키면서 이제 과일 끝에 칼슘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해요. 사실 지금 우리 사무실에 테이블 야자가 팁번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녀석한테도 이걸 조금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이제 우리 봄 가을에 우리 뭐 해요? 일교차 높게 나게 하려고 맹물을 막 스프레이를 해줘요. 그런데 그럴 때 말고 여러분 맹물 말고 기본적으로 내가 뭔가 다육이한테 스프레이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항상 다른 영양제는 약간 좀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요 칼슘제는 부담이 없으니까 칼슘제를 뿌려주면서 다육들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요거는 수시로 한다고 해서 너무나 자주 이런 아침 저녁으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전 생육기에 필요하고 또 칼슘의 이동이 또 낮은 걸 우리가 고려를 하면서 칼슘제는 좀 더 자주 내가 생각날 때마다 봄 가을로 먹이는 게 아니라 좀 더 자주 먹여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야 너는 여기 왜 이렇게 또 시커멓게 탔어.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비가 또 왔어요. 비가 또 와서 녀석들 털어주고 저는 또 출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칼슘제에 대한 이야기 궁금증 여러분들 있으셨을 텐데요.
뿌리에다 흙에다 넣어주는 것도 좋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급하게 그냥 당장 진짜 이거 너무 이제 좋잖아요. 이것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또 이제 흡수율이 더 좋아질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저는 다육대를 털어주고 출근해야 되는데 퇴근한다.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